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식량 생산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생산은 환경 오염을 가져오는 게 이제 우선 가장 큰 문제인데요.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이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양 오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은 이제 물을 오염시키는데 여기는 비료나 농약이나 또 가축 분뇨가 이제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 오염은 비료나 농약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뭐 여러 가지를 태우기 때문에 그 태우는 데서 나오는 연기, 또 산불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연기들에 의해서 공기가 오염이 되고, 토양 오염은 이제 비료나 농약, 또 분뇨 뭐 이런 데서 많이 오게 됩니다. 우선 수질 오염부터 보면 수질 오염의 3대 근원은 축산 분뇨하고 물고기 양식장에서 오는 오염, 그다음에 이제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근원에서 오는 오염은 물속에다가 중금속이라든지 유기질소라든지 부유물, 인산염, 항생제, 호르몬제 잔류, 그다음에 염류, 그다음에 유해 미생물 등을 이제 남기게 되는 거죠, 물속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물에 의해서 결국은 물이 이제 그렇게 오염이 되니까 물속에 유해 미생물이 많이 오염이 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가 오염되면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제 물속에 사는 어류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물의 부영양화가 아주 심각해져서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가 여름철에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녹조도 일종의 이제 부영양화의 부작용인 거죠, 결과로서. 그래서 상당히 그 물에 여러 가지 그 유기물들이 많이 생성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물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수질 오염의 주된 증상입니다. 농약으로 인해서 이제 담수 오염들을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동네가 오염도가 더 위험성이 높으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짙은 색깔이 매우 높고 푸른색이 이제 매우 낮은 쪽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이 상당히 그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담수 오염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아까 농약과 비료 사용량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한중일이 농약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담수 오염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륙도 꽤 많은 그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도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영양화, 그러니까 유기물을 배출해서 물을 탁하게 만드는 그런 배출도를 식품 종류별로 놓고 보면 카사바나 사과나 감귤류, 바나나 이렇게 식물성 식품들은 상대적으로 부영양화 배출이 낮습니다. 적습니다. 반면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고기라든지 양식 어류, 치즈, 양고기 이런 동물성 식품들은 부영양화 배출이 상당히 높죠. 370g, 300g, 그러니까 200에서 300g 정도가 되도록 상당히 많은 양의 부영양화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기 오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공기 오염은 우리가 요새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공기 오염의 주 원인이 농업이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비료를 대량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다하게 사용된 비료들이 이제 비말화해서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됩니다. 또 가축 분뇨도 또 비말화해서 공기 중에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질소 비료나 가축 분뇨가 공기 중에 확산돼 가지고 이것이 산업에서 배출된 가스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미세먼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공기 오염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기 오염의 부작용은 나쁜 공기의 상황에서는 작물 성장이 저해가 되고, 또 거기에 사는 우리 인간의 건강도 해롭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결과로 또 기후변화도 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은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미세먼지고 초록색은 농업에서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근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산업, 붉은색이니까 산업 미세먼지가 많지만 중국 위쪽은 북쪽은 농업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죠. 또 유럽 쪽도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 농업에서 미세먼지를 이야기하고 또 미국 대륙도 미세먼지, 농업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양오염인데요. 토양오염은 오염원이 비료, 농약, 그다음에 우리 아까 본 물이 오염된 오염수로 관계를 했을 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플라스틱 재료들, 이런 플라스틱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플라스틱 재료가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서 버리는 많은 양의 쓰레기, 그다음에 홍수가 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토지는 사실 우리 인류가 식량을 생산하는데 95%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생각하면 토지 없이도 뭐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공장식 뭐 배양액으로 뭐 식량을 생산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공장을 세우려면 토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에서 식량을 생산하니까 물고기 생산을 해서 공급하니까 뭐 토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토지가 주 재료이기 때문에 인류 식량의 95%는 토지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토지가 이제 토양이 오염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양 속에 유기탄소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염류화해가지고 작물이 잘 못 자라고, 그다음에 딱딱해져가지고 또 작물이 못 자라고, 또 산성화되고, 거기에 또 화학적인 물질들이 오염이 되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면 토양의 정화 능력이 상실됩니다. 토양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상당한 여과, 완충, 중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나쁜 것들을 토양이 정화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토양의 정화 능력이 파괴되면 이게 이제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성이 감소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산되는 식량조차도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토양 오염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큰 사항으로 이제 환경 오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토양 유실, 토지 황폐화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지구상의 토지는, 땅은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바위 같은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부서져서 유기물과 혼합되면서 이게 토양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표토층 1cm를 형성하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토지가, 토양이 매년 유실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집약적인 농업으로 매년 240억 톤의 토양이 유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지구 토지의 95%가 황폐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양 유실 정도가 갈색이 짙으면 심한 거고, 초록색이 짙으면 거의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도 토양 유실이 많은 나라로 속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 대륙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 쪽은 대부분이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서쪽만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꽤 푸른색이고, 그래서 토양 유실은 아시아 쪽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량 생산이 산림 파괴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업이 산림 파괴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50%는 경작지를 확장하는 이유로 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한 40%는 가축방목, 축산을 확장하면서 산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식량 생산이 지구상의 산림을 많이 없애는 것 때문에
요새 자꾸 말들이 많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조금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은 주로 경작지 확대가 산림을 많이 없애는 그런 축이고, 유럽은 오히려 또 축산,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축산이 더 많고, 오세아니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대륙별로 산림이 훼손되는 그 이유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식량 생산이 산림 파괴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입니다. 지구상의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 종이 28,000종이 있는데 그 중에 24,000종이 식품 시스템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품 시스템이 주로 서식지 소실과 훼손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게 만들고 또 직접 죽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식품 시스템이 생물 다양성 손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 식량 생산 식품 시스템이 농민 복지와 동물 복지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가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인데요. 색깔이 짙은 붉은색으로 짙은 지역은 농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색깔이 옅고 노란색은 농가 규모가 작은 그런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시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이 농가 규모가 작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식량 수출국들이 농가 규모가 크죠. 결국은 대부분 다 그들은 기업형 식량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가 먹고 남은 나머지 식량들을 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저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의 농민들이 저가 공세에 견디지를 못해서 대부분 망하게 되거나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농민들의 복지가 열악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시면 농민들의 그 생활이 참 열악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싼 농산물들이 수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가 규모가 작은 걸로 보이죠, 색깔이. 또 축산 차원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축산물 수출국들은 공장식 축산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방목시키고 놔 길렀는데 지금은 완전히 케이지에 가두고 축사에 가두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식 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물 복지는 정말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럽 같은 곳에서는 동물 복지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가축들을 방목하게, 닭은 케이지에서 못 키우게 그런 식으로 법을 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닭은 거의 100% 가깝게 케이지 사육이고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고기와 알을 다 외국에다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상당히 그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축산에서 가축 사육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장식 축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과거에는 복합 영농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몇 마리의 가축을 키우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기업형으로 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장식 축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 복지가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고, 그다음에 경지 규모도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경지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경지 규모가 작아지는 이유는 농업 인구들이 점점 고령화돼 가지고 체력적으로 넓은 경지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고,
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의 복지는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축산 쪽에서는 동물 복지가 악화되고 경종농업 쪽에서는 농민들의 복지가 악화되는 그것이 현재 우리 그 식량 생산 식품 시스템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해야 된다. 현재 그 집약적인 식량 생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이 성취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무엇이냐? 이건 결국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인 거죠.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그러한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할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토양이 재생되고 영양소가 토양에 영양소가 순환되고 그 속에 질소가 고정되고 그다음에 환경 위해한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채소로 투입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유기농업, 순환농업, 자연농업, 재생농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조방축산 축산에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정밀농업이라는 또 첨단 농업 기법이 개발돼서 선진국 중에는 이것을 채택한 것도 있습니다. 정밀농업이라는 것은 작물이나 뭐 어떤 동물이 가축이 필요한 아주 정확한 양만 공급해주는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그 정밀농업을 통해서 비료나 농약도 낭비를 하지 않고 물이나 에너지도 아주 필요한 양만큼만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식의 최신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까지만 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